명품 백화점, 오늘도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며느리 최수진은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구경합니다. 복도에서는 한 할머니가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청소 유니폼을 입은 70대 여성. 그때였습니다. 커피를 들고 걷던 수진이 청소하던 할머니와 부딪혔습니다. 커피가 수진의 명품 가방에 튀었습니다. 수진이 분노하며 아니 이 할망구가 앞을 보고 다녀야지. 내 가방이 얼만데?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겠지? 빌어먹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합니다. 수진아, 오늘 할머니 만나러 가자. 시할머니요? 응. 할머니가 너 보고 싶다시네. 두 사람은 그 백화점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만나시지?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청소부 할머니가 회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 며느리로군. 시할머니는 매달 하루씩 직원 체험을 하며 가족들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당장 나가. 갑질 며느리의 최후. 과연 그녀는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현장을 보는 날입니다. 75세. 박영숙. 영광백화점 회장. 50년 전 저는 이 백화점의 말단 판매 사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죠.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일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남편 박철수였습니다. 함께 이 작은 백화점을 키웠습니다. 이제 영광백화점은 전국에 20개 매장을 가진 재벌 그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래서 매달 하루씩 이렇게 직원 체험을 합니다. 오늘은 청소부입니다. 낡은 청소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회장인 줄 모릅니다. 좋습니다. 이래야 직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자 며느리 최수진. 2년 전 손자 민수가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예뻤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저 여자는 가식적이라는 것을. 할머니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직접 만나봐야 알겠구나. 하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엄마, 어머니가 왜 며느리를 안 만나시는 거예요? 딸 정희가 물었습니다. 내가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해. 하지만 어머니. 그 여자의 본 모습을 보고 싶어. 시할머니가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다는 핑계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직접 볼 차례입니다. 오전 10시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이 모여 있는 층입니다. 손님들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투명 인간 같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예쁘다. 사진 찍어야지. 돌아봤습니다. 최수진이었습니다. 손자 며느리. 명품 가방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저는 청소를 계속하며 관찰했습니다. 수진은 매장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른 색상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색상만 남았습니다. 에이, 별로네. 다른 거 보여줘요. 직원이 다른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이것도 별로. 아, 있잖아요. 저기 쇼윈도에 있는 거요. 죄송하지만 그건 디스플레이 상품이라. 뭐? 돈 주고 사는데 그것도 안 돼요? 당신 매니저 불러봐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정말이지 저 여자는 교육이 안 된 사람이구나. 수지는 결국 가방 3개를 샀습니다. 총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시댁 돈으로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며 그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들고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부딪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으로 비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쾅! 수진이 저와 부딪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커피가 수진의 명품 가방에 튀었습니다. 아!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앞을 보고 다녀야지. 할망구.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내 가방이 얼만데? 이거 샤넬이라고.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수진이 가방을 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 배상? 당신이 뭘로 배상해? 한 달 월급으로? 수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해? 제대로 일하지도 못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조심? 이미 늦었어. 당신 매니저 불러.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긴 뭐가 괜찮아. 수진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겠지? 청소나 하면서. 빌어먹을.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는 안 되겠구나. 수지는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5분 동안이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모든 말을 기억하며. 에휴 재수 없어. 가야겠다. 수진이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최수진. 너는 내가 방금 누구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는구나. 청소를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놀라며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아주 좋았지.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김 과장. 네, 회장님. 내일 정희한테 전화해.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며느리요? 손자 며느리 말씀이신가요? 그래. 최수진. 알겠습니다. 어디로 모시라고 할까요? VIP 라운지.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의 본 모습을 봤어. 이제 결정할 때야. 네? 내일 보면 알아. 김 과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오늘 일을 되새겼습니다. 5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손님들이 저를 무시하던 때. 이봐 점원. 빨리 좀 가져와.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해? 똑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았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제 손자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딸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희야.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언제 한국 오세요? 내일 만나자. 네? 갑자기요? 수진이 데리고 와. 내일 오전 10시. 백화점 VIP 라운지로. 수진이를요? 어머니가 드디어 며느리를 만나시려고. 그래. 2년 늦었지만.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어머니 뵙고 싶어 했는지.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일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50년 전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복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가족에서만큼은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최수진. 내일 보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따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오전 10시에 VIP 라운지로 오신답니다. 수진이도 같이? 네. 며느리 분도 함께 오신다고 합니다. 좋아. 저는 옷차림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회장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고급 정장에 진주 목걸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김 과장 VIP 라운지 준비 잘 됐나? 네. 차와 다과도 준비했습니다. CCTV 영상은? 어제 3층 복도 영상 편집해서 준비했습니다. 잘했어. 오전 9시 50분. 저는 VIP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공간. 호화로운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제 자리인 큰 책상. 책상 위에는 영광백화점 회장 박영숙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백화점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제가 50년간 일군 것들.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부터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따님과 며느리분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렸습니다. 딸 정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세요? 그래 잘 지냈어. 그 뒤로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명품 옷차림이었습니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수진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손자 며느리 최수진입니다. 저는 수진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얼굴. 하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오만했지만 오늘은 공손했습니다. 그래 수진이구나. 앉아. 네 할머님. 수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민수랑 결혼한 지 2년 됐지? 네 할머님. 벌써 2년이나 됐어요. 잘 지내고 있니? 네, 민수 오빠가 정말 잘해줘요. 그리고 어머님 정희도 너무 좋으세요. 수진은 정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희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시댁 생활 적응 잘했니? 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편해요. 시댁에서 불편한 거 없고? 전혀요. 다들 너무 잘해주세요. 수진은 계속 웃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하나 물어볼게. 네 할머님. 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니? 네? 수진의 웃음이 조금 굳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이야. 어떻게 대하는지 궁금해서. 저는 모든 분들께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해요. 그래? 네.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할머님.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 착해요. 저한테도 항상 잘하고요. 그래? 다행이네. 저는 김 과장을 쳐다봤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그래. 이리 가져와. 김 과장이 노트북을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정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뭘 보시려고요? 잠깐만.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백화점 3층 복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청소부 할머니저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딪히는 장면. 커피가 쏟아지는 장면.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앞을 보고 다녀야지.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내 가방이 얼만데? 이거 샤넬이라고.
1,000만 원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해? 제대로 일하지도 못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겠지? 청소나 하면서. 빌어먹을. 영상이 끝났습니다. VIP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수진아. 네, 할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 속 청소부 할머니 봤지? 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야. 네? 그 청소부 할머니가 바로 나 박영숙이야.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매달 하루씩 직원 체험을 해. 50년간 해온 전통이지.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럼 어제 어머니가. 그래. 어제 내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어. 그리고 수진이를 만났지. 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수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할망구. 빌어먹을. 평생 청소나 하면서 살겠지. 수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희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그랬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2년 동안 너를 안 만났지. 시할머니가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어. 할머님. 그리고 어제 내 본 모습을 봤어.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는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는구나. 청소부는 무시해도 되고 회장은 공손하게 대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나도 무시당했어. 가난했으니까. 판매사원이었으니까. 손님들이 나한테 똑같이 말했지.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겠지라고. 그 아픔을 아직도 기억해.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존중하지.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으니까. 저는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너는?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이미 내 본 모습을 봤으니까. 할머님. 정희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수진이한테 기회를. 정희야. 내 어머니. 넌 며느리를 잘못 봤어. 이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어머니.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돌아가봐. 할머님. 제발. 수진이 계속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두 사람을 에스코트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운전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어머님. 어떡하죠? 할머님이. 정희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그랬어? 청소부분한테 그렇게 말했어? 저는 청소부인 줄만 알았어요. 할머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청소부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 정희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도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변명하지 마. 어머니가 다 보셨어. CCTV에 다 찍혔잖아.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어떻게 됐어? 할머니 만났어?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내 할머니가. 수진이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수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너 뭐 잘못한 거야? 나. 어제 백화점에서 청소부 할머니한테
수진이 어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내가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어? 난 할머니인 줄 몰랐어. 그래서 청소부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 민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빠, 수진아, 나 정말 실망이야.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어디가? 회사. 머리 좀 식혀야겠어. 오빠, 잠깐만. 하지만 민수는 나가버렸습니다. 수진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피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정이도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이야, 민수 좀 보내라. 네, 어머니. 민수가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VIP 라운지.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앉아라, 민수야. 민수가 앉았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일로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내가 아니라 수진이가 해야지.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 수진이랑 계속 살고 싶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난 너한테 강요하지 않을게. 내 선택이야. 할머니.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도. 저런 사람은 변하지 않아.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들키지 않았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겠지. 할머니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기회를. 안 돼. 할머니. 민수야. 할머니가 손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았니? 2년 동안? 아니요. 그럼 앞으로도 모를 거야. 사람들은 숨기니까. 특히 가족한테는. 난 50년간 사업을 해왔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수진이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야. 들켜서 후회하는 거지.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생각해봐. 일주일 줄게.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오빠, 할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생각할 시간을 주셨어. 뭘 생각해? 민수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을까?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설마. 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오빠, 나 변할게. 정말 변할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해? 변할 수 있어. 제발 믿어줘.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결정했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할머니 박영숙, 어머니 정희, 민수 그리고 수진. 모두 VIP 라운지에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결정했니?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수진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수진아, 미안해.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농담이지? 아니야. 진심이야. 오빠. 나 변할 수 있어. 제발. 수진이 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어.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오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할머님. 이혼해.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게. 싫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전 이혼 안 해요. 민수 오빠 사랑해요. 사랑? 할머니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너 정말 민수를 사랑해? 아니면 재벌가 며느리라는 신분을 사랑하는 거 아니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야. 여기 서명해. 안 해요. 그럼 법적으로 진행하지. 내가 선택해. 조용히 이혼하고 위자료 받을래, 아니면 법정에서 싸울래?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님. 정말 기회가 없나요? 없어.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2년 전에 결혼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관대했나 봐. 수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최수진. 그 순간 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다음 날, 수지는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민수는 출근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들어가도 돼? 네.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위자료야.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수진아, 전 돈 때문에 민수 오빠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됐어요. 그냥 가겠어요. 수지는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집, 행복했던 곳, 이제는 떠나야 하는 곳.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진아.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지만 표정은 죽어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어디로 가지? 친정? 아니야. 부모님한테 이혼 사실 말하면 실망하실 거야. 친구? 아니야. 다들 내가 재벌가 며느리라고 부러워했는데 이제 뭐라고 말해? 손님? 동원룸촌으로 가주세요. 일단 원룸이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 수진 씨, 나랑 사귀어 줄래요? 저요? 네. 첫눈에 반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수가 재벌가 아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그때 기뻤습니다. 대박. 재벌이잖아. 솔직히 그것도 민수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큰 이유였습니다. 민수는 착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재벌이 아니었다면 사기였을까? 모르겠습니다. 원룸촌에 도착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룸 찾으세요? 네. 보증금 얼마 생각하세요? 500 정도요. 500? 월세는? 50? 아, 그 정도면 괜찮은 곳 있어요. 보러 가실래요? 부동산 사장님을 따라 원룸을 보러 다녔습니다. 좁았습니다. 시댁집 욕실만 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이거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청소부 할머니한테 왜 그랬을까? 그냥 사과하고 배상해주면 될 일이었는데 왜 모욕을 줬을까? 아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대학 시절 식당 아르바이트생한테도 함부로 대했었습니다. 야, 빨리 좀 가져와. 물 떨어졌는데 왜 안 채워? 직장 다닐 때도 후배들한테 함부로 했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뭐 하는 거야? 커피 좀 타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게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무시했습니다. 난 특별하니까. 난 다르니까.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육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엄마. 민수는 잘해주고
네. 시댁은 어때?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혼한 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 시댁에서 잘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말 못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년간 일을 안 했었으니까요. 경력 단절이시네요. 네. 왜 일을 안 하셨어요? 결혼했었어요. 아, 이혼하셨나 봐요. 네. 죄송하지만 저희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위자료를 받지 않은 게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편의점 알바를 구했습니다. 야간 근무. 시급 9,000원. 수진 씨 내일부터 나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첫 출근 날.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저런 데서 일해? 창피하지 않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일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한 달 수입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원룸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100만 원. 그걸로 생활비를 써야 했습니다. 빠듯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끼에 10만 원짜리 식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명품 옷은 다 팔았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서. 이 샤넬 재킷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에이, 너무 비싸네요. 30만 원에 주세요. 네. 원래 가격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팔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손님이 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담배 한 갑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학 동기 박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수진아. 지은이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알바. 알바? 너 재벌가 며느리 아니었어? 이혼했어. 뭐? 진짜?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아니야. 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친구잖아. 친구.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지은과는 대학 때 친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민수와 결혼한 후로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무시했습니다. 지은이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난 재벌가 며느리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왜? 그동안 연락 안 해서. 괜찮아. 바빴겠지. 지은은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왜 이혼했어? 시댁에서 뭐라 그랬어? 내가 잘못해서. 너가? 무슨 잘못? 말하기 싫어. 알았어. 말하기 싫으면 괜찮아. 지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지? 응. 주말에 만날래? 밥 사줄게. 고마워. 지은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무시했는데도 여전히 친구로 대해줬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있을까?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봤습니다. 영광백화점 신규 매장 3곳 오픈. TV 화면에 박용숙 회장이 나왔습니다. 시할머니.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옆에는 민수도 보였습니다. 손자 박민수 상무 신사업 총괄. 민수는 승진했나 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고 있겠죠. 저 없이도. TV를 껐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취객이 왔습니다. 아줌마 소주. 네, 여기 있습니다. 야, 너 나이 몇이야? 30입니다. 30? 어려 보이네.
남편은? 없습니다. 없어? 이혼했어? 네. 이혼 연애. 야, 아줌마 우리 한잔 할래? 죄송합니다만. 야, 싫어? 나 돈 많아. 취객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님 그만하세요. 야, 이년아. 내가 뭔데? 취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실례를 했네요. 중년 남자가 취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2년 전만 해도 재벌가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편의점 알바생, 취객한테 희롱당하는 사람. 2년이 지났습니다. 이혼한 지 2년. 여전히 같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점장이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 일 잘하시네요. 계속 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낮 시간에 못 일해요? 낮 근무자가 필요해서요. 낮이요? 네. 시급은 똑같은데 낮이 더 편하잖아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낮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손님이 왔습니다. 정희였습니다. 예, 시어머니. 어서 오세요. 말이 끊겼습니다. 정희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너 여기서 일해? 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지냈니? 그냥 살고 있어요.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수진아.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민수는 재혼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응. 작년에 좋은 사람 만났어. 잘 됐네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괜찮아요. 민수 오빠. 행복하면 됐어요. 정희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민수가 재혼했습니다. 저 없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혼자. 3년이 지났습니다. 이혼한 지 3년. 저는 이제 33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편의점 부점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빠듯하지만 예전보다는 낫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지은을 만났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지은아.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요즘 어때? 그냥 살아. 아직도 편의점 해? 응. 이제 부점장 됐어. 오, 승진했네. 축하해. 고마워. 근데 수진아. 응? 너 이대로 계속 살 거야? 무슨 말이야? 다른 직장 알아봐. 편의점보다 더 나은 곳. 나한테 오는 곳이 없어. 왜? 넌 대학도 나왔잖아. 경력 단절에 이혼녀에. 누가 받아주겠어? 시도라도 해봐. 알았어. 하지만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 거절당할까봐. 어느 날 편의점에 할머니 손님이 왔습니다. 아가씨, 이거 얼마예요? 2,000원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전을 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뒤에 손님들이 기다렸습니다. 에휴, 빨리 좀 하세요. 뒤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그 손님을 쳐다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께서. 아니, 맨날 이러니까 짜증나죠. 그 순간 4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소부 할머니한테 했던 말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겠지? 빌어먹을. 저는 저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손님, 할머니도 손님이십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아니, 내가 손님인데. 모두 소중한 손님입니다. 할머니가 계산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맙네, 아가씨.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뒤 손님이 혀를 찼습니다.
에휴, 별사람 다 보겠네. 그 손님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변했을까? 4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를까?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같은 원룸입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를 봤습니다. 예전 지인들의 소식이 보였습니다. 결혼 사진, 아기 사진, 해외여행 사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 민수의 SNS도 찾아봤습니다. 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었습니다. 최소한 민수는 행복하니까. 제가 망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은 있으니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4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백화점에서 시할머니와 부딪혔을 때 제대로 사과했다면? 아니, 그 전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소용없는 생각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다음 날 편의점에 손님이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커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제 모습 같았습니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나가려다가 청소하던 직원과 부딪혔습니다. 아, 커피가 여자의 옷에 튀었습니다. 아니, 앞을 보고 다녀야지.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청소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배상해. 저는 나갔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진정? 내 옷에 커피가 튀었는데? 저희가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하지.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나갔습니다. 청소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부점장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네. 직원이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얼굴. 주름이 생겼습니다. 웃음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나아진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5년이 지났습니다. 이혼한 지 5년. 저는 35세가 되었습니다. 편의점 부점장에서 이제는 작은 카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지은이 도와줬습니다. 수진아, 우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매니저 뽑는데 지원해 볼래? 나 될까? 해봐. 넌 할 수 있어.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편의점 때보다 50만 원 더 받습니다. 생활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카페 일은 괜찮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만들어주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예전에는 이런 일을 무시했었습니다. 서비스직? 나는 안 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모든 일은 소중하다는 것을.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오빠. 민수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수진아? 어서 오세요. 너 여기서 일해? 네.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네.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 민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네? 잘 지냈어? 그냥 살고 있어요. 미안해. 왜요? 그때 내가 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오빠는 행복하세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내가 좋은 사람이야. 아이도 생겼어. 축하해요. 고마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가볼게. 네. 안녕히 가세요. 민수가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수진아. 네? 넌 변한 것 같아. 그래요? 응. 예전이랑 다른 느낌이야. 행복해. 고마워요. 민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박영숙 회장이었습니다. 시할머니. 회장님. 수진 씨구나. 회장은 저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여기서 일하니? 네. 그래.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줘. 네. 커피를 만들어 가져다 드렸습니다. 앉아. 네? 앉으라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냥 살았습니다. 힘들었겠지. 괜찮았습니다. 거짓말. 내 눈빛 보면 알아.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진 씨. 네. 넌 변했니?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조금은. 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소한 정직하게는 대답하는구나. 5년 전에 내가 너한테 한 말 기억하니? 네. 뭐라고 했지? 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맞아. 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하지만. 네? 넌 최소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어. 당연한 거니까.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 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넌 지난 5년을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하지만 앞으로의 30년은 어떻게 살 거니?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회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 노력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혼한 지 10년. 저는 40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카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일하던 카페의 사장님이 은퇴하시면서 저에게 카페를 양도해 주셨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성실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해요. 이 카페 잘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카페 사장이 되었습니다. 작은 카페지만 제 가게입니다. 손님들이 좋아해 주십니다.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저는 모든 손님에게 공손합니다. 나이가 많으시든 젊으시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15년 전 제가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어느 날 카페에 청소년이 왔습니다. 사장님,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래, 여기 앉아.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공부하니? 네. 시험 기간이라서요. 그래, 힘내. 감사합니다. 청소년은 몇 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 하나도 안 사고 자리만 차지하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두에게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감사했습니다. 그래, 시험 잘 봐. 네. 청소년이 나갔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웃지 않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수진아. 지은아, 어서 와. 오랜만이야. 바빠?
아니, 괜찮아. 앉아. 지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 좋아. 카페 운영하는 게 재밌어. 다행이다. 진짜? 지은아? 응? 고마워. 왜? 10년 전에 내가 제일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뭘? 친구니까.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넌 많이 변했어. 그래? 응. 예전에 널 처음 만났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 나도 느껴.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 행복.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할까요? 재벌가 며느리였을 때보다. 솔직히, 물질적으로는 훨씬 못합니다. 명품도 없고 큰 집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누구한테도 무시받지 않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응. 행복한 것 같아. 다행이다.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나 가봐야 해. 내일 또 올게. 그래, 조심히 가. 지은이 나갔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광백화점이 보였습니다. 15년 전 제가 청소부 할머니한테 갑질했던 그곳. 지금도 가끔 그날이 생각납니다. 이 할망구가.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겠지? 제가 했던 말들. 가슴이 아픕니다. 후회됩니다. 만약 그날 제대로 사과했다면? 만약 청소부 할머니를 존중했다면? 지금도 민수와 함께 살고 있을까요? 아니, 아마 아닐 것입니다. 제 본성이 문제였으니까요.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15년 전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며, 신분으로 판단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푸른 빌라. 작지만 따뜻한 제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달려왔습니다. 야옹. 그래, 나비야. 배고팠지? 5년 전에 입양한 고양이입니다. 이름은 나비. 유기묘였습니다. 잠깐만 밥 줄게. 사료를 주었습니다. 나비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15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식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비가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리 와. 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까? 행복하게 웃고 있을까? 그렇길 바랍니다. 제가 망치지 못한 그의 인생이 행복하길. 시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실까? 10년 전 카페에서 만났을 때 85세셨으니 지금은 95세. 아직도 회장 자리에 계실까? 그렇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미워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제가 조금이나마 변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사진들이 있습니다.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행복해 보이는 제 모습. 하지만 그때의 저는 진짜 행복했을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에 도취되어 있었을 뿐. 진짜 행복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작은 카페 운영하고 고양이 키우고 친구 만나고. 평범한 삶이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비가 옆으로 왔습니다. 잘 자, 나비야. 야옹.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와 부딪혔던 그날. 커피가 가방에 튄 그날. 제가 할망구라고 외쳤던 그날.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에서 편의점 알바생으로.
그리고 지금은 작은 카페 사장.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후회할까요? 매일 후회합니다. 15년 전 제 행동을, 민수를 잃은 것을. 하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그 사건이 저를 변화시켰으니까요.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사람을 무시하며.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는 나은 사람입니다. 너무 큰 대가를 치렀지만 이것이 갑질의 대가입니다. 단 한 번의 갑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지위도 돈도.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교훈을,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겸손함을. 너무 비싼 대가였지만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갑질한 며느리의 최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여자. 하지만 최소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여자.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시할머니를, 민수를. 할머님, 죄송합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들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커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친절하게. 나이가 많으시든 젊으시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분들을 존중하며. 이것이 제가 15년간 배운 것입니다.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신분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갑질은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을. 15년 전 백화점 복도에서 청소부 할머니에게 외쳤던 그 말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갑질의 대가입니다.